자, 이제 13번부터 하면 되는데요. 네. 사실 13번은 제가 예전에 애들 문제 풀어볼 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도 곱해보고, 요렇게 대각선도 곱해보고, 막 요렇게 대각선도 곱해보고 다 곱해보는데, 네. 잠깐 보여준다면 네. 실제로 그렇게 답이 잘 나오지 않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1번 대각선. 왜냐면 이제 한 번 정도 실수를 해봐야 이제 그 다음 그렇죠. 문제가 또 기억이 나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야 네.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볼게요. 네. 뭐 1번 곱하니까 여기 2ab 세제곱 2a제곱 b의 제곱이니까 4. A 세제곱 B의 5제곱 그리고 곱하기 나. 네, 이렇게 곱해진 거네요. 이제 그게 1번인 거고 2번 케이스를 이쪽이라 할게요. 네. 사실 이렇게 다 같다고 해서 비교하면 일단 2번이 가라는 거랑 여기 있던 4a 세제곱 b 그다음에 여기 있던 2 8 A 5제곱 B의 세제곱. 네. 네, 이 부분이 같다고 해서 뭔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냥 뭐 a, b나 적대 약분될 수 있겠지만 가랑 나가 남아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 부분 다 같다 해서 한번 3번도 써봤어요. 네. 3번. 그럼 이제 이 부분의 값을 몰라서 그냥 비교할 수가 없다. 다시 지우고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헷갈리기 십상이긴 하고, 그러면 아닐 것 같지만 이 부분과 색깔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 가지 색깔을 써볼게요. 네. 일단 어쨌든 가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제 이쪽 부분, 요 가나가 같이 들어간 부분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한 개만 써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그은 부분,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으로 그은 부분을 각자 이제 구분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놔 볼게요. 네. 일단 보라색. 이제 아까 한번 계산한 적이 있으니까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왜 지웠어요? 계산한 걸요? 네. 그냥 한 번 더 쓰려고요. 네. 비교할 때. 네. 아까는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4 A 세제곱 곱하기 나. 네. 곱하기니까 그냥 곱하기는 생략할게요. 문자처럼 네. 비교할 거니까. 네. 자, 이제 빨간색으로 써진 부분은 숫자는 8인가요? 네. 8 A A 다섯 제곱, B의 세제곱. 거기다가 가로. 가가 곱해진 거. 네. 다 같다고 했는데 이 끝에까지 부분을 가면 가 하나 두 개 있어도 안 구해질 것 같지만 가, 나, 약간 어한 거 어색했는데 네, 4A 제곱 B의 제곱인가요? 오, 눈에 보여서요. 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아닐 것 같지만 이 부분 지금 현재 이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한다면 나가 나눠지고 지워지고 가가 가를 구할 수 구해진다. 있겠네요. 가는. 그럼 가는 이 부분 약분할 건가요? 네, 그걸 나누면 되겠네요. 네, 그럼 4 4A 제곱 B의 제곱분의 4. 네, 여기 네. 부분을 짚어줘야지. 아, 네네네. 그러면 이거와 이거라고 이제 또 따로 이제 짚어주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결국은 A, B, 세제곱 이렇게 금방 나올 다가 테고, 나왔네요. 네, 그 다음 파트는 나. 네, 이쪽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자면 맞아요. 이제 가를 아까 나는 이제 살아있고, 지워지면 안 돼요. 네, 이번에 가가 사라지고 네. 나는 지금 이쪽 두 분이니까 이제 요 녀석과 얘를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4A 제곱 B의 제곱분의 8 A 5제곱 B의 세제곱. 네, 그래서 이거는 2A 세제곱 B. 이야. 실제 이 부분을 가나 두 개 들어있다고 요 노란 부분을 같이 비교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떠오르지 않고 포기. 이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시행착오를 해야 되죠. 네네. 네, 이렇게 자, 저렇게 다 풀어봐야 돼. 네, 그렇죠. 자, 이제 14번. 항상 답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계속된 시행착오, 끈기를 네. 배우는 그래야지 시간이라고. 수학 실력이 늘어나요. 네. 네. 네, 저희 의견입니다. 자, 일단 14번.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과 평행사변 넓이가, 자, 평행사변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네. 수직이 된 어떤 부분, 이제 아니면 우리가 수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연장선에 했을 때 우리 이런 걸 높이라 하니까 네. 높이는 보통 기호 H니까 일단 H라고 쓸게요. 네. 사각형들이니까 뭐 사다리꼴 아니라서 나누기 할 필요 없고, 네. 직사각형 넓이는 바로 계산이 들어가 되겠죠. 계산 간단하니까 네. 48 A 세제곱 B 6제곱. 6제곱은 평행사변형 오른쪽은 12A. 제곱 B 곱하기 H. 그래서 H를 이제 바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h는 여기 있던 부분을 바로 나누면 되니까 네. 12 요거랑 요거를 나누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모 12분의 a 제곱 B. b분의 48 a 세제곱 b의 6제곱. 이제 그럼 정리하는 거는 이제 각자가 하면 될 것 같아. 15번.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그려져 있어요. 네. 마주보는 면을 제가 같은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네. 애들이 이걸 마주본다고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마주보는 부분이 요 놈이랑 요거 마주보도 금방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다른 빈칸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두 면에 적혀있는 합이 같다. 자, 그럼 보라색으로 색칠된 합은 OA, 동양 미리 문과 되겠죠? 4b. 는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동그라미 네. 합은 A. 4a 더하기 2b. 네,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식이 무엇인가 너무 쉽죠? 네. A라는 식은 이 A를 구하는 거니까 네. 전부 다 이항을 하면 네, A 더하기 2b. 이런 식으로 아.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거는 사실 중1-1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네. 올바르게 구해라, 바르게 했느냐. 단지 여기는 이제 다항식이 이제 차수가 더 있게 나오긴 하니까 네. 정말 간단하고 생각해요. 일단 조건 가를 뜯으면 A에서 요거를 더했어요. 더하였더니 저게 되었다.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중학교 나올 때 부호를 알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걸 더했다는 소리를 이렇게 바로 애들 쓸 수 있을까요? 네. 더하기가 생략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이제 다항식 a를 구해야 조건 나에서 그 a 넣을 값이 준비될 것 같아요. 네. 자, 넘겨서 이항을 하면 요게 바로 2x제곱이다 빼기 4 정도는 금방 나오겠죠? 네. 조건 나로 가겠습니다. 네. a에서 쟤를 뺐더니 b가 되었다니까 뭐 a를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a 2x제곱 빼기 4라는 것에서 빼는 거 바로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네, 괄호를 해야 풀어도 돼요. 되겠죠. 네, 가로를 전해야 해요. 네, 저는 이제 괄호 위에 썼으니까 이걸 뺄 거다라는 것을 바로 하려고요. 이 정도는 이제 암산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네. b. 네, 여기 정리하니까 공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그게 자, 네. 네, 나머지는 이제 각자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A나 B를 다 구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B라는 소리니까 그렇죠. 계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오른쪽에 있는 16, 17, 18번은 틀리지 말아라. 사실 이 페이지는 13번 말고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내신 점수 네. 따려면 실수를 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17번 어떤 다항식. 이때 어떤 다항식은 x라는 미지수로 두면 좀 힘들어지는 게 여기에 x, y가 들어있으니까 이때는 뭐 a네 b네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네모라고 두라고 해요. 뭐 그냥 대문자 a라고 대문자 쓰기도 A로 하는 하는데 게 더 낫지 않나요? 중학생이니까. 그럴까요? 네. 그럼 대문자 a 합시다. 그러면 네, 어떤 자,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은 이거 잘못했다, 나누었다. 저는 이제 이걸 나누기 쓸 수 있지만 사실 나눗셈이라 하는 것이 분모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a 나누기 쟤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 녀석이 4분의 1 xy 빼기 3y 제곱이 되었다. 네. 그럼 a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분모의 값을 없애려고 이걸 양변에 곱하면은 이 분모를 곱하는 걸로 할게요. 한 번만 더 쓸게요. 가끔 부호 처리나 계산 실수를 하는 걸 막으려고 네. 자, 이제 이렇게 했다. 분배하겠죠. 네. 자, 먼저 분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세제곱 y 제곱 나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분배하면 부호가 먼저 플러스 6 x 제곱 y 세제곱. 네, 이렇게. 근데 바르게 계산해라. 자, 저희가 이제 어떠한 다항식이 무엇인지 그 다항식 a를 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바르게 하려면 이것을 무엇을 하냐면 곱해야 곱해야 돼요. 원래 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세제곱 y 제곱 지금 다항식 a에다가 바르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6x 제곱 y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 제곱 y를 곱한 결과는 각자가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부호랑 숫자를 조심해서. 네. 자, 18번. 18번에 나눗셈 할 때 지난번 1회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런 가끔 아이들이
4분의 뭐 4x분의 y? 아, 아니다. 응? 제가 이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가끔 나누기가 3분의 1y 이렇게 써진 거 나누기를 애들 가끔 잘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전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써놓고 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한번 괜히 언급했다 하지 말고 지금 무슨 소린가 하셨죠? 네. 이게 이미 잘 돼 있지만 가끔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XY가 옆으로. 네네. 네. 자, 이제 다시 여기를 먼저 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긴 한데 사실 분배를 먼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 2x 사실 이거 곱하기잖아요. 네. 저 그래서 여기 뒤 나눗셈을 미리 곱하기로 고쳐요. 네, 곱하기를 앞으로 빼도 될까요? 역수로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게. 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저기 있던 왜냐면 곱셈 교환법칙이 네, 성립하기 때문에. 곱셈은 이 나눗셈일 때 상태는 안 됐지만 그렇죠. 저걸 역수로 곱하기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겠죠. 네. 그렇게 왜 했느냐? 요거부터 정리하고 하려고. 그렇죠. 그럼 훨씬 더 그러면 쉽게 이제 되겠네요. 마이너스 y분의 4. 그 다음에 x 제곱 y 마이너스 3x. 근데 여기 사실은 이제 전개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구하라는 것만 구해보려고요. 네. 여기서 x의 제곱의 항은 여기서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다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 풀어버릴까요? 네. 빼기 4x 제곱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거죠. 이 정도면은 뭐. 10x 오. 더하기 y 한 개 지워진가요? 네네네네. 네, 여기 전개했을 때 그럼 분모의 4. y는 없어지고 네. 4xy. 아, 됐대요. 네, 이제 그래서 a 값과 b 값은 그러면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는 뭐 빼기 4. 3면 이걸 못 보지 않겠죠? 네. 네. 자, 가끔 이제 이게 기본인데 부등식의 기본인데 이걸 또 의외로 못 잘해야죠, 이거. 풀더라고요. 네네네. 자, 부등식에서. a라는 것의 정체가 네. 사실은 이게 뭐 x 더하기 2에다가 5라면 2를 더한 게 먼저고 곱하는 나중이겠지만 여긴 지금 먼저 x에 5를 곱하고 그렇죠. 1을 더하고. 네 나중에 1을 더하는 걸 하자. 네.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양변에 5를 곱하자. 마이너스 부동은 안 바뀐다. 5x 15. 네. 그 양변에도 얼마 더해야 됩니까? 2를 더하면 돼. 예. 그럼 마이너스 23부터 2 더한 게 5x. 더하기 2는 17. 근데 사실 여기서 a의 값이라면 우린 지금 이게 이게 a니까 원래는 이제 이 녀석이 a였다 라는 표현이겠죠? 네. 가장 큰 정수. 정수에 지금 등호 17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럼 m 값은 얼마입니까? 16. 네네네. 가장 작은 n은 마이너스 23. 너무 쉽죠. 네. 기본인데도 뭐 때때로 A 애들이 더하기 B.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반대로 23 5x 플러스 2 17에서 네. 이제 가끔 이제 이게 나오지 않았다. 네. 그럼 이게 나왔으면 여기서 x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때는 5를 나누는 거 먼저 합니까? 2를 빼는 거 먼저 합니까? 2를 빼는 거 먼저 해야죠. 역연산이니까 아까는 곱하기 먼저 사실은 했다면 네네네. 5를 나눈 것부터 해도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2를 먼저 빼고 하는 게 낫죠. 네, 이제 이거를 또 잘 못하더라고요. 역으로 하는 거. 항상 뭐든 계산은 역이 어렵잖아요. 뭐 여기서 양변에 2를 빼가지고 뭐 5x의 범위가 양변에 2를 빼니까 안 듣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뭐 5 나누고 이제 그것도 한 번씩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이거 x에 대한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네. 함수 너무 많이 나오죠. 네. x에 대한 x란 문자가 살아있어라. 네. 즉 얼마 x로 그 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0이 돼버리면 1차가 되지 않는다. 1차식으로 만들어. 네, 그렇죠. 이제 1차가 되게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왜 부등식이냐? 부등호가 있으니까. 네. 등식이 있으면 네. 1차 방정식.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식을 뭐 왼변 오르면 상관없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왼변이니까 전부 다 왼변을 넘길게요. 좌변. 아, 좌변. 좌변. 네, 좌변은 한자잖아요. 네, 뭐 알겠죠? 왼 좌건 왼변. 네, 왼쪽으로 넘길게요. 네. 네네. 통상적으로 사용된 말을. 네. 자, 넘기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x. 전 이제 이거만 넘겼어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5x에다가 여기를 동력 먼저 정리한 거예요. 네. 마이너스 ax 빼기 마사가 넘어가면 더하기 4가 되니까 빼기 3.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얼마의 x인가? 마이너스 ax 마 3. 이걸 뭐 풀고 저시고 할 게 아니니까 요 부분이
0만 안 아니면 되면 2차 되겠다. 식이네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지 않아야 된다. 마이너스 2가 안 돼야 되겠죠? 네. 네. 이런 가끔 조건인데 뭐 답을 구하려고 하는 일을 하죠. 이런 건 안 풀어도 되겠죠. 네. 기본이니까 한 번씩 꼭 풀어보아라. 네. 네, 넘어갈게요. 네. 1차 부등식. 이것도 사실 좀 쉽게 나왔어요. 네. 앞에 뭐 개수가 있고 나눠야 될 문제라면 좀 어렵겠지만, 자, 이제 이 부분을 이항을 시켜서 2x하고 넘기면 k 빼기 5라 됩니까? 네. 이렇게 해가 구해지게 x는 하고 써야 될 것 같아요. x는 양변을 x 2분의 부등 안 바뀌죠. 2분의 k 마이너스. 양수니까. 네. 그러면 이것인데 네, 그렇죠. 이놈이 여기의 식과 이 해가 식이 이걸- 아예 똑같으니까. 네.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요. 네. 그래서 이게 빼기다 네. 하면 K k 값이 값이 그냥 나오네요. 구해질 것 같아요. 네, 빠르게 갈게요. 너무 단순한 문제.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 그럽니까? 네. 제가 원래 3번. 활용 문제를 진짜 많이 내려고 했는데 아껴서 또 조금만 냈어요. 자주 많이 나오니까. 네. 이거 원가 정가 진짜 못하죠. 잘하던가요, 아이들이? 저는 그 가끔 여러 가지 풀긴 하는데 저는 반드시 이익이라는 거를 애들한테 나중에 그 남는 이익금 붙인 금액을 계산하는 저는 이익을 꼭 쓰게 해요. 네. 판매가에서 원가? 네, 원가를 빼는 거라고 꼭 쓰라고 해요. 네. 중1 때 나오고 중2 때 나오고 중3 때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그렇죠. 자, 소호는 원가 11,000원. 얘는 원가가 나왔네요. 11,000원. 네, 원가는 11,000원. 직접 만든 에코백의 정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겠다. 정가를 X로 정했다고 한 거예요. 뭐 몇 퍼에 늘렸다가 아니라. 자, 정가를 X로 정한 거예요. 했어요. 여기서 얼마를 더 붙인지 모르죠. 네. 예를 들어 X가 12,000원이었다. 그럼 뭐 1,000원 붙인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박스를 읽어봤어요. 정가에서 40%를 할인하여 팔아서 네. 원가의 20%. 자, 그럼 판매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40% 할인한 거잖아요. 네. 보통 이런 거는 X 곱하기 얼마라고 쓰면 좋습니까? 100분의 60. 왜? 100%가 자기 거니까 그렇죠. 40을 다운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좀 무식하게 X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40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좀 더 하지 말자. 네. 네. 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저거 안 하던가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별로 많이 썼는데. 네, 일단. 저거 했어요? 네. 0.6x라고 바로 쓸게요. 네. 네. 자, 이제 그렇게 팔았다. 팔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판매가가 가끔 여러 해달지가 이 판매가가 원가의 20%를 해가지고 바로 이 원가 곱하기 100분의 원가에서 20%가 붙은 거면 120%잖아요. 가끔 이렇게 답지를 바로 쓰더라고요, 애들이. 오호.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하지 말라고 해요. 아, 네. 그건 좀 안 좋은 것 왜냐면 같아요. 예. 이 문제가 원가 정가 문제가 많이 꼬이면 그러죠. 이렇게 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러죠. 원가에 몇 프로 어쩌고 저쩌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가 네, 이게 판매가죠. 빼기 원가. 네, 이거를 뺍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익이죠. 네. 그 이익이라는 게 또 원가 원가에 곱하기 응? 20%, 100분의 20 이상. 그 네,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애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지금 이게 이왕 된 놈이 바로 요식이 아니냐 네. 하고 애들 눈에는 뭐가 간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한 줄 더 쓴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저는 이렇게 꼭 쓰라고 해요. 답지들이 근데 무수히 많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고, 뭐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항을 하면 이제 간단해지는 건데, 저는 또 이것도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게요. 그냥 계산해버리게요. 네. 자, 0.6x 11,000원 넘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20 곱하기 112 2200. 자, 더하기 1100. 자, 그럼 다시 왼쪽 올게요. 0.6x는 커나 같다. 이거 얼마입니까? 13200입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자마자 애들이 0점이에요. 10을 곱해요. 나누기 6을 해요. 그것도 괜찮고. 그럼 이게 지금 10분의 6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얘의 역수를 곱하자. 그럼 x는
1, 3, 2, 0, 0. 사실 10 곱하고 6 나눠도 됩니다. 네. 그냥 저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 본 것 뿐이에요. 역수인 6분의 10을 구하면 되겠다. 네. 자, 여기 약분이 되는데. 네. 약분하고. 네, 이거 얼마입니까? 약분하면? 6, 22, 6, 2. 000. 네, 하고 0이 또 있잖아요. 4개. 네, 그래서 사실 x라는 녀석이 22만 2, 네. 2, 3, 4 이렇게. 네. 이게 맞는 건가요? 11,000원이었는데 원가가? 원가 11,000원인데. 아, 제가 공 틀린 거 안 보셨군요. 그거 틀렸어요? 아까 여기서 공이 하나 없었잖아요. 보셨나요? 이게 1, 3, 2, 00입니다. 00. 네. 근데 제가 공을 3개 썼는데. 아니, 이렇게 안 보시면 어떡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안 보면 애들 뭐라 하세요? 그럴게요. 예, 큰일 나셨네. 자, 공 하나 지울까요? 네. 제 잘못이지만 다 남 탓인 걸로. 자, 그래서 이거 또 주의할 게 뭐냐. 뻔뻔하게 계속 넘어갈게요. 주의할 게 이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얘는 사후술량이고 문장제 문제예요. 그래서 x를 정가나 했으니까 정가는 22,000원 이상 당. 그렇게 반드시 다시 정해야 한다. 한글로 써야 된다. 네. 자, 넘어가고요. 네. 이런 24번하고 25번. 네. 특히 24번 문제, 25번은 나중에 이런 부분은 약간 연립부등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네. 고1 때도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대표 문제에서 제가 또. 네. 네, 일단 그때 가면 보겠죠, 애들이.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1의 문제나 1 호스로 물을 채우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 양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전체 물통의 양이나 여긴 1이니까 전체 1의 양을 뭘로 둡니까? 1. 로 두고 한다고 네. 사실 이미 중1 때 할 때부터 약간 습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전체 1의 양이 뭐 얼마다 라고 나오거나 전체 물의 용량이 뭐 몇 리터다 나오는 게 아니라면 네. 자, 남자 한 명이 6일 동안 일을 해서 마칠 수 있고 이 말을 잘 그으면 여자 한 명은 8일 동안 일을 해서 마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간략히 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단위의 날짜가 뭐 초, 분, 시간이 아니니까 남자 한 명이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먼저 항상 두라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6분의 1. 왜? 6일 동안 해야 완성한다면 하루에 하루에 6분의 1씩을 해야 6일 동안. 후에 완성이 되니까. 자, 똑같이 여자 한 명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남자를 X명이라 하자. 남녀 합쳐서 7명이다. 자, 그럼 남자가 X명이면 여자는 뭐라 두면 됩니까? 7-X명. 네, 이거 금방 알더라, 이 정도는. 자, 이제 이게 사실은 남녀 두 가지 둘 수 있으니까 연립, 방정식 비슷한 느낌이지만 문자를 하나 두는 연습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한다. 하루 만에. 딱 하루. 그럼 남자 X명이 하루 동안 하는 일 양은 한 명이 이만큼 하잖아요. 네. 하루에. 네. 하루에. 네. 자, 그러면 X명은 얼마만큼 할까요? 6분의 1을 한 남자가 1X 네, X명이니까 6분의 1X. 플러스 네. 여자는 하루에 8분의 1. 근데 8분의 1 시간 여자가 7 빼기 X명이 있으니까 우리 또 이걸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그거를 다 한 게 이거는 완전히 딱 하루 동안 일을 다 마쳤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건 마쳤다가 아니라 부등식. 하루가 되기 전에. 네. 하루 만에 끝내는 소리는 넘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전날 끝내면 돼. 그럼 이 부등호가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두 번째이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자세하게 해야 돼요. 하루 이내니까 뭔가 하루 이내구나 막 생각 없이 말해요. 네. 큰일 날 일이죠. 네. 이게 1의 양인데 1의 양이 전체보다 많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버해서. 네. 자, 그래서 부등호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그냥 막 이상. 생각해야 돼요. 막 뭐 적으면 적다. 크면 줌으로 크다. 쓰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나요? 크다가 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양변 얼마 구할 건가요?
6과 8 최소비 24로 곱할까요? 살짝 늦은 감이 느껴진 건 제 혼자 기분이죠? 아, 네. 그냥 계속 할게요. 24. 네. 암산할 수 있겠지, 이제. X. 3. 네. 3명 네. 이상. 그래서 남자 네, 요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남자는, 최소 3명, 최소 몇 명 이상. 3명 이해야 한다. 3명 이상. 아니면 이렇게 쓰던가. 3명 이상. 자, 어쨌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아, 마지막에는 이거 써주고 마지막에 하면 되죠. 네네네네. 네. 자, 좀 갈게 썼어요. 글씨를 마지막에. 글자는 쓰기 싫어가지고 살짝. 자,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니까 제가 이제 글자를 좀 정성 들여 써볼게요. 마지막 읽어보니까 슈슈슈슈 쿠키 A. 오. 몇 개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전체를 20개. 만들 건데 쿠키 A, B를 합쳐서 20개잖아요. 네. 그럼 A를 X개. 그럼 B를 뭐라 써야 되나요? 20-X개. 네. 음. 될까요? 네. 근데 쿠키 A에 들어간 우유가 50. 네. 그럼 쿠키 한 개당 50 들어간다면서요. 네. X개면 50X. 자, 전체에 들어가는 우유의 양을 대놓고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 쿠키 B 때문에 들어가는 우유는 40. 그럼 이거는 40 곱하기 20-X. 자, 그 녀석이 980 대놓고 이하. 이하. 0은 빨리 지웁시다. 아까 0 하나 더 써가지고 실수했는데 쌤이 발견 못했잖아요. 네. 쌤 탓이죠. 자, 일단 5x 80-4X. 98. 자, x는 바로 나오네요. 18. 네네, 18. 좋게. 네, 아까 제가 좀 네네, 넘어갑시다. 따라서 쿠키 네. A는 최대 18개. 네, 한글로 만들 수 꼭 써야 된다. 있다. 네, 한글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네.